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입니다. 지은이는 루이스 L. 헤이, 옮긴이는 박정길, 출판 나들목입니다. 치유. 이 책은 영성과 자기계발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형이상학 강연과 교사로 활동 중인 루이스 헤이가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가정폭력과 노동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부터 40대에 이르러 기회를 얻고 최고의 삶으로 반전하기까지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 삶의 여정을 솔직 담백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해야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변화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강연자로 활동하면서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통해 다양한 질병 사례를 수록하고 신체의 질병 양상과 그것을 치유하는 자기긍정의 목록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기. 나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사람들과 다루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사랑하기라고 설명한다. 사랑은 기적의 약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이 조그마한 아기였을 때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생각해보라. 사실 아기들은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완벽하다. 아기들도 마치 그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요구한다. 아기들은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아기가 화가 나면 대번에 알 수 있다. 사실 온 동네가 다 안다. 아기의 미소가 온 방을 가득 채우면 아기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기는 사랑 그 자체다. 조그만 아기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일단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아기들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아기들은 또한 자기 몸을 사랑한다. 심지어 자신의 배설물도 좋아한다. 아기들은 정말 용감하다. 당신도 아기일 때는 그랬다. 우리 모두 그랬다. 그러다가 어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나를 찾아온 고객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역설하면 나는 절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을 어린 시절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그때로 말이다. 훈련, 거울. 그 다음에 나는 고객들에게 조그만 거울을 들고 자신의 눈을 들여다본 다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게 한다. 수년간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비판만 해왔다. 거울을 보고 눈썹을 뽑으면서
얼굴을 찌푸리던 예전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내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깜짝 놀라기도 했다. 이 간단한 훈련은 효과가 크다. 1시간도 지나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문제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성이 있었다. 특히나 고르지 못한 치아가 고민거리였다. 결코 만족하지 못한 채 여러 치과를 전전했다. 그녀는 성형외과에 가서 코 수술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녀가 찾아간 성형외과 의사들은 모두 자신이 못생겼다는 그녀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는 그녀 자신이었다. 과체중도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과체중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서 지방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과체중이다. 과체중도 내부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양상에 불과하다. 내가 보기에 속으로 두렵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과체중이 되는 것 같다. 두렵거나 안정감이 없거나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체중을 불리게 된다. 뚱뚱하다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몸무게가 늘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는 행동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20년이 지난 뒤에도 이 행동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온 모든 행동은 우리를 더욱 겁먹고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체중을 늘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체중이나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는 것은 정신적인 다이어트 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다이어트 말이다. 나는 고객들에게 다른 일을 우선 처리한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이어트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자신이 너무 뚱뚱해서 아니면 한 소녀의 말을 빌자면 몸이 너무 둥글둥글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뚱뚱해진 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체중이 줄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모든 인생 문제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자. 아기였을 때 우리는 자신과 인생 그 자체가 완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 있는 어른이 된 것일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작은 꽃봉오리가 아름다운 장미꽃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라. 꽃이 활짝 피어서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기까지 장미는 항상 아름답고 완벽하게 변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항상 완벽하고 아름다우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는 자신이 지닌 이해력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이해력과 지식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행동도 달라진다. 정신적인 대청소. 이제 과거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청소하기 전에 상황을 잠시 살펴보는 것 뿐이다. 방을 깨끗이 청소하려면 우선 방 안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살펴봐야 한다. 당신이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정성스럽게 먼지를 털고 다듬어서 예쁘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어딘가 망가져서 고칠 물건이 있으면 메모지를 붙여 표시해 놓을 것이다. 쓸모없어진 물건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더러운 일회용 접시 등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방을 청소하면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는 과정도 이와 같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듯 가벼운 마음으로 버리면 된다. 어제 먹고 남은 음식을 뒤져서 오늘 먹을 수는 없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오래된 상처를 들쑤셔서 내일의 경험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버려라. 한번 품은 생각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어릴 때의 자신을 돌아보기. 만약 우리가 3살짜리 남자아이를 방에 앉혀놓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멍청하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이가 어질러 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몇 대 때리기까지 한다면 아이는 방구석에 처박혀 울고 있을 것이다. 아이는 이런 반응만을 보일 것이고 우리는 이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똑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아끼고 사랑하며 잘생겼고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을 칭찬해주고 배우면서 실수하는 것은 괜찮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네 편이라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이 아이가 가진 가능성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3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내면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서 왜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지를 고민한다. 만약 항상 우리를 비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옆에 있고 싶겠는가? 아마도 우리는 어릴 때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오래전 일이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어릴 때 들었던 그대로 자신을 비판한다면 그때보다 더 슬플 것이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우리가 어릴 때 들은 메시지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는 착한 어린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받아들인다. 사실 사는 내내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마치 우리가 죄 없는 희생양인 것처럼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비난하기만 하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만 하면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상황을 이해해야만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미래는 현재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면서
자신의 지식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던져버린다. 우리에게 잔인한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두렵고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배운 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 특히 10살 이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여쭤보라.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알면 왜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기 쉬워진다. 이해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생길 것이다. 만약 직접 물어볼 수 없다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기에 그런 어른이 되었는지를 상상해보라.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면 당신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모님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고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당신 자신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비참한 기분이 들 것이다. 나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이론을 믿는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부모님의 약점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 특별한 교훈을 얻으려고 지구라는 별에 여행을 온 것이다. 우리는 성별과 피부색, 국적을 선택한 다음 우리의 방식을 비춰줄 거울이 될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지구에 온 것은 학교에 가는 것과 같다. 만약 미용사가 되고 싶으면 미용학교에 가면 된다. 기술자가 되고 싶으면 기술학교에 가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법대에 가면 된다. 당신이 고른 부모님은 당신이 배우기로 선택한 부분에 관한 전문가이다. 자라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이게 다 부모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어릴 때에는 오빠나 형, 언니나 누나가 신과 같다. 그들은 기분이 나쁠 때면 아마도 이런 말로 화를 표출할 것이다. 네가 한 집 부모님께 이를 거야. 죄책감을 들게 하면서. 너 어려서 안 돼. 넌 멍청해서 우리랑 같이 못 놀아. 학교 선생님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5학년 때 한 선생님이 나에게 무용수가 되기에는 키가 너무 크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무용수가 되려는 꿈을 접었다. 시험과 성적은 단지 주어진 시간에 습득한 지식의 양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어렸을 때 당신은 시험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았는가? 어린 시절 친구는 인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우리와 함께 나누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괴롭히면 평생 상처가 남는다. 어렸을 때 내 성은 루니. 미치광이 뜻이라는 영어 단어의 루니와 발음이 같았다. 아이들은 나를 미치광이라고 놀렸다. 이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들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라는 말을 듣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렸을 때 영향력을 미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물론 잡지나 텔레비전 광고도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상품의 광고를 통해 그 상품이 없으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우리 모두는 예전에 경험했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이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당신은 당신이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내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당신의 생각을 검토해보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이 된다.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돈을 편안하게 다뤄서는 안 될 것처럼 느끼며 빚이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좋은 일은 절대로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인생이 당신을 속이기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이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라거나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당신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지배하려 들까봐 두렵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만 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마도 당신은 우리 가족은 몸이 약한가 봐 라거나 나쁜 날씨를 탓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자주 아플 팔자인가 봐 라고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당신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쿠키의 표면이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듯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바라본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험과 그 속에 숨어있는 생각을 연결해 보여주기 전까지 당신은 인생의 희생양인 채로 남아있다. 재정 문제.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나 봐. 친구 문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일 문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항상 남 좋은 일만 한다. 나에겐 기회가 오지 않아.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모두 사고 패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사고 패턴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씨름하는 모든 인생 문제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사실일 수도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다. 어떤 생각이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를 모른다면 이 책을 제대로 선택한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당신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신의 인생 문제를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조용히 앉아서 질문해보면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가 그 대답을 보여줄 것이다. 단지 어릴 때 배웠던 믿음일 뿐 우리가 가진 생각 중에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 길을 다 살펴보라. 와 같은 생각은 인생에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쓸모없어지는 생각도 있다. 낯선 사람을 믿지 마라 라는 말은 어린이에게는 좋은 충고지만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대로 믿는다면 외톨이가 되어 외로워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그게 정말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일까? 예를 들어 왜 나는 그건 네가 배우기 힘든 거야와 같은 말을 믿는 걸까? 차라리 지금 이 말이 나에게 맞는 말일까? 도대체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1학년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을 왜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낫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남자들이 감정 표출을 못하게 하고 여자는 나무를 타면 안 돼
라는 말은 여성들이 활발해지지 못하게 한다. 어렸을 때 세상은 두려운 곳이라고 배웠다면 우리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낯선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속일 거야. 와 같은 말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고 배웠다면 우리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모든 곳에 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게 된다고 쉽게 믿는다. 어렸을 때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도록 배웠다면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미안해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어렸을 때 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믿도록 배웠다면 항상 무슨 일에서든 맨 마지막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항상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 때때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혹시 어린 시절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믿도록 배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지금 외로울 것이다. 사람들과 친해진다고 해도 금방 관계가 끝날 것이다. 가정에서 충분치 않아 라고 믿도록 배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찬장이 비어 있다고 느끼거나 항상 빚에 쪼들리고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상황은 항상 더 나빠질 뿐이라고 믿는 가정에서 자란 고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테니스를 치는 것이 큰 낙이었는데 어느 날 무릎을 다쳤다. 아는 의사를 모두 찾아다녔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다. 결국 테니스를 영영 칠 수 없게 되었다. 또 다른 고객은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항상 남을 먼저 챙겨주도록 배웠다. 지금 그는 자신의 고객에게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켜주면서도 자신은 빚에 허덕인다. 그는 아직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내가 원래 그래 또는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신념체계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알고 보면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당신도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 날씨가 왜 이리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가? 날씨가 엉망인 게 아니다. 그냥 비가 올 뿐이다. 우리가 알맞은 옷을 입고 기분을 바꾸면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 비가 오는 날을 엉망이라고 생각하면 비가 올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하루 종일 짜증만 낼 것이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으면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 당신의 상황은 항상 변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머릿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어긋난 대인관계, 재정 문제, 자기 혐오의 감정을 얼마 동안 갖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늘 당장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과거에 당신이 가졌던 생각과 믿음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생각하고 말하기로 선택한 것들이 다음 순간과 다음 날과 다음 해를 만든다. 바로 당신이 말이다. 내가 당신에게 수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멋진 조언을 해주겠다. 당신은 내 충고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옛생각을 지키면서 모든 문제를 떠안고 살아도 된다. 변화할지 변화하지 않을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힘이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 정말 기쁘지 않은가? 이 순간이 바로 힘의 순간이다.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잠시 멈춰서 생각을 떠올려 보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가? 만약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걱정이나 화, 상처, 복수, 두려움에 관한 것이라면 이 생각이 어떤 현실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 같은가? 생각은 매우 빨리 지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 말을 멈추거나 말을 바꿔서 하라. 그만이라고 외쳐도 좋다. 고급스러운 호텔의 뷔페 식당에서 줄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음식 접시 대신 생각이 담긴 접시가 앞에 늘어서 있다. 당신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생각을 고를 수 있다. 당신의 미래를 경험을 만들어줄 생각들을. 만일 당신이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선택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병이 날 음식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두 번은 멋모르고 나쁜 음식을 고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이 몸에 해로운지를 알게 되면 그 음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도 음식과 마찬가지다.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자. 나의 스승인 레이몬드 찰스 바커 박사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을 뿐이다.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낸다. 현재에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으면 머리를 써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로 당장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은 생각의 효과를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난 날짜 따위를 외우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은 정신적인 낭비에 불과해 보인다. 대신 마음의 작용이나 재정관리법, 투자법, 좋은 부모 되기, 좋은 대인관계 이루기, 자신감 기르기 등을 가르치면 훨씬 좋을 텐데 말이다. 만일 이런 과목을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면 어떤 어른이 될 것 같은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해보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들 대인관계 좋고 부모 역할을 무리 없이 해내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을 낳아 기를 것이다. 이 밖에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창의력을 가득 펼쳐 보일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한계니 부족이니 하는 말을 떠나보낸다. 나는 이제 우주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나에 대한 진실은 내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내 삶을 살기 시작한다. 나는 나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